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재혼해서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여성입니다. 벌써 40이 넘은 나이지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은 정말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제대로 느꼈습니다. 저는 전 남편과 결혼 후 10년을 같이 살았는데 정말 상종 못할 시댁 사람들을 만나 괴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물론 좋은 시댁도 많고 그런 시댁을 만난 분들이 저는 참 부럽습니다. 하지만 요즘 세상에 어떻게 이런 시댁이 아직도 존재하냐고 하시는 분도 계실 테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전 남편과는 20대에 만나 연애 결혼을 했습니다. 연애하면서 저는 행정공무원을 준비 중이었는데 운이 좋았는지 바로 합격해서 초등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 남편은 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결혼 후 맞벌이로 돈을 벌며 비교적 여유롭게 살 수 있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10년을 어떻게 버텼나 싶을 정도로 저의 결혼 생활은 최악 중의 최악이었습니다. 특히 시모의 모진 말은 아직도 제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남자는 나가서 일하고 고생하니 집에서 편히 쉬는 네가 집안 살림을 잘해야 한다는 얘기를 참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는데요. 제가 더 나이 들기 전에 아이를 갖고 싶어 잠시 회사를 쉬고 있을 때 들었던 말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시댁에서 다 같이 드라마를 보고 있던 중이었는데 여자 쪽 부모가 남자 쪽 부모에게 따지는 장면이었죠. 아이고, 딸 가진 부모가 뭐 저렇게 잘났다고 나대길 나대. 아주 그냥. 엄마, 요즘은 딸이 더 좋아요. 아들만 셋인데 딸 낳고 싶어서 또 임신 준비하는 내 친구도 있어요. 시끄러! 내가 너 낳는다고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너도 나중에 애 낳아봐라. 아들이 최고야. 이런 생각하는 사람인데 저 하나만 낳으신 저희 부모님을 평소 어떻게 생각하셨겠어요? 거기다 남자는 절대로 주방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셔서 집에서 절대 수저 하나 놓지 않는 전 남편이었죠. 그리고 요즘 재활용은 물론 음식 쓰레기를 버리는 남편들이 정말 많은데 이 또한 절대로 자기 아들한테 시키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던 전 시모였습니다. 우리 아들 손에 더러운 거 묻게 하지 마라. 요즘 툭하면 남자들이 손에 음식물 쓰레기 들고 아침에 출근하던데 너무 꼴보기 싫어. 요즘 여자들 하여튼 힘든 거 안 하려고 해서 그게 탈이라니까. 저는 이런 전 시모의 말이 듣기 싫었는데요. 저만 보면 했던 말 또 하고 반복이었죠. 그래서 저는 결혼 생활 내내 쓰레기는 다 제 손으로 버렸고 밥은 물론 빨래, 청소 모두 다 제가 도맡아 했습니다. 맞벌이 부부라 집안일도 반으로 나눠서 해야겠다는 제 생각은 의미가 없었던 거죠. 아무리 자기 엄마가 그런 말을 해도 생각이 똑바로 박힌 사람이라면 시모가 없는 자기 집에서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툭 하면 엄마가 하지 말랬다고 하면서 절대로 안 하더라고요. 자기야, 나 설거지 해야 되니까 음식물 좀 빨리 버리고 와. 뭐? 아니 그 더러운 걸 내가 왜? 우리 엄마도 하지 말라고 했잖아. 네가 설거지 끝내고 버려. 내가 설거지 할 동안 버리고 오면 되잖아. 그럼 일도 빨리 끝나고. 아 싫어 싫어. 네가 할 일인데 내가 왜? 그럼 자기는 뭐 하는데? 지금 야구 중요한 장면이라고. 이거 꼭 봐야 돼. 말 좀 시키지 마. 이러니 제가 시댁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들겠어요. 전 남편이 저에게 저러지만 않았어도 제가 시댁과 영 끊고 살진 않았을 겁니다. 저희 부부는 애도 없겠다, 시간 되면 주말에 여행도 다니고 싶었는데 시댁에서는 툭 하면 오라고 하고 전 남편은 오라는 말에 시댁에 가야 하는 사람인데 저에게 여행은 꿈일 뿐이었습니다. 자기 혼자 가면 안 돼? 야, 우리 둘이 오라고 했는데 나 혼자 가라고? 너 왜 그래? 난 별로 안 가고 싶네. 야, 너는 무슨 시어머니가 오라고 하면 가야지 네 기분 따라 가고 안 가고 정하냐? 그건 좀 아니지. 내가 시댁 가면 어떨지 네가 더 잘 알면서 그런 말이 나와? 가고 싶으면 당신 혼자 가.
안 가고 버티니 결국 전 남편은 혼자 시댁에 가곤 했는데 몇 번 혼자 보냈더니 결국 전 남편도 혼자서는 시댁에 안 가더라고요. 시댁에 아들 며느리가 안 오니 이번에는 전 시모와 시부가 짐을 싸들고 저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캐리어도 아주 크더라고요. 차가 안 막히면 1시간 정도의 거리에 살면서 아들 보고 싶다고 짐 싸서 오는 집은 여기뿐일 거예요. 아니 어머님, 갑자기 무슨 일로? 아니 네가 오라고 해도 안 오니 우리가 올 수밖에 더 했니? 일단 이거 받아라. 무랑 시금치다. 이거 안에 호박도 있고 이것저것 많아. 얼마나 싱싱한지 그걸로 저녁 좀 해라. 아따 피곤하다. 여기 누울 곳 좀 안내해봐라. 누워야겠다. 운전을 하도 했더니 허리가 다 아프네. 너무 황당했는데 일단 전 시모가 주는 짐을 받고는 전 시부에게는 작은 방에 이불을 펴드렸습니다. 시부모님이니까 당연히 아들 집에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락도 없이 오셨고 언제 간다는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제가 여쭤봤어요. 그런데 혹시 언제까지 지내다 가실 예정이세요? 예, 그런 질문을 어떻게 아무렇지 않게 하니? 보통도 계시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저 볼 일도 있고 해서요. 뭐가 걱정이냐? 볼 일 있으면 보고 와. 우리가 집 봐줄 테니까. 얼마나 좋니? 아, 네. 작정하고 오신 듯 했는데 대놓고 가시라고 할 수도 없고 해서 그냥 언제 가시나 생각도 안 하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한 달 꽉 채우고 가셨습니다. 대단하시더라고요. 집이 너무 멀어서 아주 못 보고 사는 사이라면 이해합니다. 그런데 1시간이면 가는 거리에 사시면서 왜 집 두고 여기서 먹고 자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거기다 지내시면서 냉장고 정리를 해야겠다며 반찬통 다 꺼내서 마음대로 넣으시고 주방 서랍도 마음대로 바꿔놓으셔서 제가 물건 찾는 게 한참 걸릴 때도 많았습니다. 거기다 노크도 없이 안방문을 확확 열어 제끼는데 사람 환장하겠더라고요. 시간도 한밤중이었는데 매너가 없어도 너무 없었습니다. 또 한 번은 새벽에 주방에서 부시럭 소리가 들리길래 나와봤더니 전 시부가 배가 고프다고 하시면서 라면을 끓여 먹어야겠다 하시는데 그걸 보고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아니다, 내가 해먹으마. 너 들어가서 자라. 아버님, 그런데 이 시간에 뭐 드시면 소화가 잘 안 되실 텐데. 소화는 무슨 배고프면 먹는 거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도 여태 잘 살았다. 끓이기 싫으면 들어가. 내가 끓여 먹는데도. 그래서 제가 또 라면 끓여드리고 김치도 꺼내서 식탁에 잘 차려드렸어요. 그런데 라면 냄새가 나서 그런지 전 시모가 나오셔서는 한밤중에 무슨 라면이냐고 또 두 분이 싸우시는 거예요. 아니 집에서도 그러더니 여기까지 와서 이래요? 그거야 내 맘이지. 배고파서 잠이 안 오는 걸 어쩌라고. 지금 새벽 1시 넘었어요. 아래층에 소리 다 들릴 텐데 그만하시고 들어가세요. 아버님은 라면 드시고요. 참. 예, 넌 내가 그렇게 말하는데 안 고쳐지니? 어른 말할 때는 다 끝날 때까지 가만히나 있어, 제발! 가정교육 참 잘 받았다, 아주. 밥맛 떨어지게 뭐 하는 거야? 빨리 들어가. 너도 가서 자라. 이 와중에 전 남편은 잠이 오는지 코까지 골며 안방에서 나올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제 말대로 아침이 되자 관리실에서 전화가 왔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하더라고요. 아래층에서 연락을 했는지 새벽에는 좀 조용히 해달라고 하는데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기에 너무 신경질이 났습니다. 한 달간 이런 생활이 반복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집안이 엉망이었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이후로 저는 시댁에 거의 안 갔습니다. 한 1년은 발길을 끊었네요. 사실 처음부터 전 시댁과의 불화가 있던 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잘하려고 노력했죠. 우리 세아가 왔니? 갈비탕 좀 했는데 맛있을라나 모르겠다. 맛있겠어요, 어머님. 그리고 제가 좀 사온 게 있는데 보세요.
이거 제가 쓰고 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실리콘 조리도구인데 위생적이고 좋아요. 이제 플라스틱 다 버리세요. 저번에 보니까 녹은 것도 있더라고요. 난 쓰던 게 좋던데. 뭐라고? 그게 뭐 좋은 거야? 네, 어머님. 이거 변형이 적어서 관리만 잘하면 오래 쓰실 수 있어요. 플라스틱은 열에 닿으면 녹고 몸에 안 좋은 물질도 나오고요. 그런데 이게 기분이 나쁘셨나 봅니다. 이후 저에게 잘난 며느리라며 말끝마다 잘났다는 말을 붙여 말씀을 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무슨 말만 하면 며느리가 잘나서 들어야 한다고 기분 나쁘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거기다 전 남편은 처음에는 제가 하는 말에 맞장구도 치고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전 시모의 말을 거들며 잘난 척 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시댁 가는 날은 항상 가서 기분이 상하게 집에 돌아오니 언젠가부터 가기 싫어졌습니다. 전 시부는 제가 어떤 말을 할 때 요즘 젊은 사람들 똑똑하니 말 잘 들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옆에서 전 시모는 그렇게 잘났으면 대통령 하지 왜 여기 있냐는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댁에 가면 아무 말 안 하는 게 속 편하더라고요. 문제는 말을 안 하면 또 조용히 있는다고 뭐라 하니 사람 환장하는 겁니다. 너는 꿀을 먹었냐? 왜 우리 집에만 오면 아무 말도 안 하니? 시위하니? 네? 아니, 특별히 할 말도 없고 해서요. 다른 집 며느리는 시집 와서 애교도 부리고 초잘조잘 말도 잘하는데 넌 왜 그 모양이냐? 아유, 우리 아들이 참 심심하겠어. 안 그래, 아들? 어? 아니, 엄마. 운정이 얘 집에서 얼마나 말 많은데 난 말 안 하는 게 좋아, 시끄러. 진짜 눈치는 없어도 너무 없는 전 남편이라 시댁 가면 한 소리 듣게 하는데 뭐 있었네요. 전 시모는 자기가 싫으냐면서 집에서는 말 많다는데 왜 여기서는 입 꼭 닫고 있냐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엄마한테 연락 왔는데 토요일에 오라고. 난 안 가. 넌 무슨 애가 우리 집 말만 나오면 그냥 안 간다고 딱 잘라 말을 해. 내가 처가 간다는 말에 그런 적 있냐? 없지. 절대 없지. 내가 당신한테 친정 가자고 한 적이 없거든. 그래서 내가 처가 안 갔어? 가긴 갔잖아. 암튼 이번 주말에 엄마가 오라니까 가자. 난 안 간다고 분명히 말했어. 넌 진짜 이상해. 내가 처가 가서 어머님 아버님한테 못하냐? 가면 잘하잖아. 뭘 했는데? 뭘 잘했냐고. 한번 들어보자. 우리 부모님이 너한테 뭐 시켜? 가면 차려주는 거 먹고 소파에 벌러덩 누워서 TV나 보고 졸리면 방에 들어가서 잠이나 자다 오면서 뭘 잘한다는 건데? 다 그래. 내 친구들도 처가 가면 그러고 온다는데 왜 나한테만 그러냐? 우리 집은 먼 것도 아니고 운전을 너만 할 줄 아는 것도 아니고 대체 우리 집에 가면 왜 잠만 자는 거야? 나도 시댁 가서 잠만 자고 와도 돼? 시댁하고 같냐? 비교할 거래. 결국 전 시댁에서 전화 온 걸 가지고 저희 부부는 또 싸웠습니다. 그리고 결국 전 시댁에 가야 했죠. 사실 제가 발길을 끄는 지 1년이 넘었기 때문에 가야 하나 고민이 조금씩 되더라고요. 다음 날에는 전 시모가 직접 저에게 전화까지 하셨고요. 얘야, 넌 작년 명절 때도 안 왔지? 이번 주말에 별일 없으면 와라. 우리 민수가 너 아니면 오지도 않고 엄마랑 아들 관계 네가 끊으려고 작정했냐? 아무 소리 말고 주말에 둘이 오너라. 알았지? 아들 보고 싶으니까. 네가 지금 자식이 없어 모르는데 아들 하나 낳아봐라. 얼마나 보고 싶은 줄 아냐? 엄마한테는 자식이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애로 보인다고. 하긴 아직 애가 없으니 알 리가 없지. 아무튼 말했으니 너네 오는 걸로 알고 있으마. 저는 한참 고민하다 알겠다고 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주말이 되었는데 하필 그날 전 남편은 회사에 일이 생겨 가봐야 한다고 하더군요. 결국 저 혼자 시댁에 가야 했는데 정말 너무 가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간다고 대답을 해서 어쩔 수 없이 가게 되었죠. 저희 엄마가 할 도리는 다 해야
나중에 큰 소리도 치는 거라고 항상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직 이 집안의 며느리이고 하니 제가 제 입으로 한 말은 지켜야겠다 싶었습니다. 어머님, 저 지금 출발해요. 그런데 민수 씨가 회사에 일이 생겨서 저 혼자 가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다음에 시간 될 때 둘이 같이 갈까요? 어쩔 수 없지. 나중은 무슨, 그럼 너라도 와라. 오랜만에 얼굴이나 보게. 그렇게 시댁에 도착했는데 무슨 일인지 밥을 차려놓았다고 얼른 밥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항상 저보고 밥 차리라고 하시는 분인데 뭔 일인가 싶었습니다. 오느라 고생했다. 밥 차려놨으니까 밥부터 먹어. 네? 저 먹으라고 차리셨어요? 그럼 누구 먹으라고 했겠니? 그런데 식탁에 차려진 걸 보니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딱 봐도 밥은 방금 한 밥도 아니었고 반찬들은 밥풀도 곳곳에 섞여 있더라고요. 보기만 해도 비위상해서 안 먹었습니다. 먹고 남은 걸 반찬통에 넣어두었다 꺼낸 건지 아니면 두 분이 식사 후 제 밥만 따로 퍼서 상을 차렸다고 하시는 건지 그게 뭐든 간에 먹기는 힘들었습니다. 제가 더 화가 났던 건 가스레인지 위에 솥이 하나 있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갈비찜이 들어있었습니다. 넌 말도 없이 막 뚜껑을 열어 제끼니? 이게 뭔 줄 알고? 아, 그게 아니라 끓고 있길래 한번 열어봤어요. 우리 아들도 같이 오면 주려고 했는데 냉동했다가 나중에 줘야겠다. 그런데 넌 왜 밥을 안 먹냐? 뭐 맛있는 거라도 혼자 먹고 왔어? 아, 저 속이 안 좋아서 못 먹겠어요. 생각해서 안 치우고 뒀구만. 아유, 그럼 네가 설거지 좀 해라. 결국 저는 가자마자 식탁 위를 치우고 설거지까지 했네요. 그런데 갈비찜은 아들만 주는 음식인가요? 며느리 혼자 왔다고 안 주는 게 참 황당했습니다. 제가 먹는 게 그렇게 아까웠던지 맛이라도 보라는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 시모의 음식 솜씨는 전 남편도 잘 알고 있는 터라 준다고 해도 먹기 싫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말을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예상은 했지만 역시나 기분만 상한 채로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점심을 굶었고 빨리 집에 가고 싶었는데 전시모가 저를 붙잡고 앉히더니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시부의 욕이었죠. 아니 글쎄 네 시아버지가 툭하면 밥해라 먹을 거 없냐. 나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화장실 불이 켜져 있으면 그냥 끄면 될걸. 굳이 나를 불러와서 한 소리 꼭 하고 불을 끄게 한다고. 네, 그뿐인 줄 아냐? 수건 똑바로 안 접었다고 잔소리에 마트 가서 장 많이 보면 그걸로 또 돈 낭비했다고 뭐라 하고 집에 먹을 거 없다고 뭐라 하고 못 살겠다 정말. 나 이러고 살아야 되니? 아주 잘하는 짓이다. 며느리 앞에서 창피한 줄도 모르고 남편 욕이나 해대고 있고. 아이고 그 입 좀 다물어요 좀. 뭐 잘났다고 그래요? 어? 어디 며느리 앞에서 똑같이 해봐요. 나한테 원래 하던 대로 해보라고요. 갑자기 두 분이 싸우기 시작하는데 배는 고프지 머리는 아프지 빨리 그 집에서 나가고 싶었습니다. 결국 1시간 정도 지나서 집에 일이 있다는 핑계를 대며 겨우 시댁을 빠져나왔습니다. 전 시모는 그런 저에게 벌써 가냐고 아쉬워하는 눈빛이었지만 저는 급하게 나와버렸어요. 차라리 욕 한 번 먹고 가지 말 거라는 생각에 스스로를 원망했습니다. 이대로 계속 살아야 하나 싶은 생각까지 들었죠. 그런데 집에 와보니 전 남편이 와 있더군요. 일찍 왔네. 저녁 먹고 오는 줄 알았더니 엄마가 저녁까지 먹고 가라고 안 했어? 아니 그런 말씀 안 하시던데? 그런데 당신은 회사 갔다가 빨리 퇴근했으면 집으로 오지 왜 안 왔어? 아 귀찮아. 나도 쉬고 싶다고. 근데 빈손이야? 나 배고픈데 뭐 먹을 거 없냐? 나도 너무 배가 고프네. 배달 음식 시켜 먹을 거야. 집에 쌀도 있는데 집에서 뭐 해 먹자. 돈 아깝게 배달 음식이야 무슨. 네가 만들래 그럼? 야 나는 주방에 못 들어가는 거 알면서 그러냐? 그럼 너네 집 가든가. 어머님이 너만 주려고 갈비찜을 만들어 놓으셨던데? 그래서 나한테는 안 주시더라?
넌 입이 없냐? 어머님 저도 먹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면 우리 엄마가 안 주겠어? 그렇게까지 해서 먹고 싶지 않고 더러워서 못 먹겠어. 나 먹으라고 밥 차려놓으셨다는데 딱 봐도 그냥 먹고 남은 거 안 치우고 나더러 남은 거 처리하라는 건데 너 같으면 먹겠니? 그랬더니 전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이후 저는 더더욱 시댁에 안 갔습니다. 명절에는 제사나 차례를 지내야 해서 남편만 보냈는데 남편도 혼자는 안 간다고 버티더라고요. 그럼 저는 그러던지 말던지 그냥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래도 시댁인데 이렇게 해도 되나 싶어서요. 죄책감 같은 것이 느껴져서 힘들었죠. 하지만 그동안 당한 것만 생각하면 우울분이 차올라 참기 힘들어서 시댁과 연락을 끊고 지냈더니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이런 생활이 정말 오래 지속되었는데 이러니 부부라는 생각이 들겠어요. 슬슬 헤어지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지내고 있는데 남편 놈이 글쎄 바람까지 피웠습니다. 제가 우연히 알게 된 것도 아니고 전 남편이 대놓고 여자가 생겼다고 말해주더라고요. 은정아, 좀 해줘라, 이혼해줘. 미쳤구나, 네가. 이제 바람까지 피우니? 내가 뭘 했다고 그래. 네가 나한테 잘해줬어 봐. 내가 딴 여자 만나나. 집에 오면 네 눈치나 봐야 하고 집에 들어오고 싶겠냐? 그런 걸로 너 바람 피운 걸 합리화시키지 마. 그냥 넌 바람 피운 더러운 놈이니까. 그래, 나 더러워. 됐지? 그러니까 도장 좀 찍어줘, 바람난 상대는 같은 회사 여직원이라고 했습니다. 미안한 기색도 없이 저에게 당당하게 이혼해달라고 말하길래 저는 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이후 상간녀까지 제 번호를 알아내서는 전화를 해대는데 사람 미치게 하더라고요. 그야말로 두 사람은 제 피를 말리려고 작정한 것 같았습니다. 아줌마, 그렇게 살아서 뭐해요? 남편 마음 다 떠났는데 껍데기 데리고 살아서 뭐하냐고요? 뭐? 껍데기? 맞잖아요. 마음은 저한테 다 와 있는데 대체 왜 이혼 안 해주는 건데요? 뭐 재산 노리고 그래요? 참, 넌 재산 노리고 만나니? 뭐래? 그럼 차라리 고소라도 하던가요. 위자료 줄 테니까 우리 진짜 서로 사랑하는데 제발 편하게 만나게 해줘요. 네? 둘이 무슨 절절한 사랑이라도 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처음에는 욕도 나오고 절대 가만 안 둘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후로도 이런 전화를 자주 해왔고 사람 미치게 하길래 결국 도장을 찍었어요. 이혼 소송에 상간녀 소송까지 처음에는 다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죽했으면 다 포기하고 헤어졌겠어요. 둘이 잘 살든 말든 구질구질한 전 남편과 그 집안 식구들로부터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더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상간녀가 또다시 저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그래, 그 인간 어디가 좋은지 모르겠는데 너 다 가져라. 다 가져. 대신 이후에 나한테 절대로 연락하지 말고 후회도 하지 마. 네? 깔끔하게 헤어지면 될 것을 뭐 그런 악담을 해요. 진짜 아줌마 그렇게 살지 마요. 암튼 도장 찍어준다고 한 약속 꼭 지켜요. 집은 공동명의여서 현재 시세에 맞게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았습니다. 결혼 당시 모든 걸 반반씩 부담하자고 했기에 집을 얻을 때에도 똑같이 제가 절반의 금액을 냈었는데요. 이혼하고도 똑같이 나누었네요. 암튼 그것 말고는 나눌 재산이 없어 저는 제 물건 정리 후 친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친한 친구들이 저에게 다 그러더군요. 소송이라도 걸어서 위자료 많이 받고 헤어지지 왜 그랬냐고요. 하지만 그조차 하기 싫은 제 마음을 누가 알까요? 진절머리 났습니다. 어쩌다 그런 남자와 결혼을 해서 아까운 시간을 보내며 살았는지 소송이라는 그 자체가 결코 쉬운 게 아님을 잘 알고 있었기에 깔끔하게 포기했습니다. 더는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친정에 들어간 저는 정말 죄송한 마음이었어요. 특히나 엄마나 아빠는
처음에 제가 너무 힘들어할까봐 아무 말씀 못하고 제 눈치만 보셨는데 생각보다 제가 너무 잘 지내니 오히려 이상했다고 하셨어요. 다들 이혼하고 나면 너무 힘들고 우울증도 찾아온다고 해서 저도 내심 걱정했으나 그런 게 없었습니다. 전 시댁에서 얼마나 당했으면 이러겠어요? 저는 그렇게 이혼 후 행정공무원으로 일도 정말 열심히 했고 그동안 자주 못 봤던 친구들도 만나며 재미나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마음이 편해지니 일도 즐겁더라고요. 운정아, 너 아직 나이도 많지 않은데 재혼 생각 없어? 엄마, 나 결혼이라면 다시는 안 하고 싶어. 알면서 그래. 아는데 네가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직업도 있겠다. 좋은 사람 있으면 만나봐. 그런 시댁은 사실 거의 없어. 네 전 시댁이 유별난 거였다고. 엄마나 아빠는 결혼해서 잘만 살잖아. 알아요. 그런데 그런 시댁을 내가 어떻게 확인하고 만나는데? 그게 쉬워? 난 지금 일이나 하면서 살래. 그게 속 편하고. 스트레스 안 받으니 살 것 같아. 엄마는 제가 이혼한 지 2년 정도 되고부터 재혼 얘기를 가끔씩 꺼내셨어요. 30대인데 더 늦기 전에 좋은 짝 만나 다시 결혼하면 좋겠다 싶으셨나 봅니다. 하지만 주변에 좋은 사람도 없었고 만날 기회도 없었죠. 그리고 결혼 자체가 저에게는 지옥이나 마찬가지여서 재혼은 제 인생에서 절대로 없을 거라 생각하며 지냈어요. 그러다 같은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직원 중 한 명이 저에게 타 학교에 다니고 있는 행정공무원을 소개해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계속해서 거절했고 절대 안 만난다고 손사래를 쳤네요. 하지만 틈만 나면 꼭 좀 만나보라고 했죠. 저에게 소개해주고 싶다던 상대는 저와 같이 이혼 경력이 있었고 나이대도 비슷했습니다. 이혼한 이유를 물어보니 여자가 작정하고 속이고 결혼했대. 속이다니? 뭘? 빚이 엄청났는데 그걸 속이고 결혼했다가 생활비 받으면서 갚을 생각이었나 봐. 그런데 들통난 거지. 어머나, 그래서 헤어진 거야? 그것도 결혼 초에 알고 헤어졌으니 뭐 오래 살다 끝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한번 만나봐. 진짜 내가 보장해. 전에 같은 학교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데 사람 정말 좋아. 착하기만 한 것도 아니고 생각도 바르고. 저는 몇 번 거절했다가 동료가 계속해서 만나보기만 하라고 그러길래 결국 만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들으셨는지 궁금하네요. 특별히 말할 것도 없었을 텐데. 왜 없어요? 미인이신데 일도 잘하시고 성격도 좋으시다고. 저희는 학교 동료를 통해 만나게 되었는데 둘 다 이혼 경험도 있고 나이도 비슷하다 보니 통하는 게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꼭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솔직하게 저의 모든 면을 말하고 연락하고 지내는 게 맞다 싶어 제 과거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 결혼 생활은 얼마나 됐는지, 거기다 어떤 이유로 이혼을 한 건지 이 정도 사연은 말해주는 게 맞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거짓 없이 모두 말해주었습니다. 사실 진지한 관계로 발전하기 전에 모든 걸 털어놓고 시작하는 게 맞다 싶었어요. 저의 과거를 다 듣고 은수 씨는 그러냐고 하면서 제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자주 연락도 하고 만나며 단순한 친구 관계를 떠나 연인으로 사이가 발전하게 되었어요. 퇴근하고 제가 은정 씨 데리러 갈까 하는데 어때요? 저 오늘 일이 좀 남아서 7시는 넘어야 할 것 같은데. 그 정도면 제가 도착하는 시간이랑 비슷할 것 같은데요. 일 천천히 해요. 저도 천천히 갈 테니까. 남편은 만나는 내내 마음을 정말 편하게 해주었습니다. 뭘 하더라도 급하게 하지 않았고 뭐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거기다 제가 좀 늦게까지 업무를 보는 날이면 데리러 와서 집까지 데려다 주곤 했습니다. 매일은 아니지만 시간이 날 때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니 고맙기도 하고 제가 복 있는 사람이다 싶더군요. 좋은 사람을 만났으니까요. 이렇게 오래 만나다 보니
재혼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었는데 만난 지 1년 정도 되었을 때 은수 씨는 자기 집에 인사를 가자고 했습니다. 시댁이라면 치를 떨던 저였기에 고민이 되었는데 엄마에게 물어봤죠. 그래도 한번 가봐. 혹시 알아? 좋은 시댁일 수도 있고. 그런데 전 시댁도 처음엔 잘해줬잖아. 내가 처음부터 알았으면 결혼 안 했을 거고. 시댁이라고 다 똑같지 않아. 좋은 시댁도 많아.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 너무 걱정 말고. 누가 당장 다시 재혼하래? 그냥 인사만 하는 건데. 갔다가 아니다 싶으면 재혼 안 해도 돼. 아무도 억지로 하라고 안 하니까 걱정 마. 엄마 아빠는 그냥 우리 딸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응원할 거야. 엄마의 말에 마음을 편하게 먹고는 그렇게 운수 씨의 집안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어머님은 어릴 적 돌아가셨다고 하였고 아버님이 혼자 살고 계셨는데 중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일하시다가 지금은 쉬고 계시다고 하셨어요. 어서 와요. 우리 아들하고 만나는 사람이라고 해서 궁금했는데 직접 보니까 아주 마음씨가 고와 보이네요. 아니에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운수 위로 누나도 있고 형도 있는데 지금 둘 다 결혼해서 미국에서 살고 있어요. 누나는 매형 따라 미국에서 살아요. 매형 회사가 미국에 있어서. 그리고 형은 미국 유학 갔다가 거기서 결혼했고. 은수 씨의 집에 가보니 도우미 아주머니가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오신다고 했고 결혼하면 시댁에 자주 올 필요 없다고 하셨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결혼해서 잘만 사는데 막내 아들은 이혼하고 나서 저와 같이 절대 다시는 결혼 안 한다고 했다고 해요. 그러다 결혼하고 싶다는 여자를 데려오니 너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인사를 드리고 얼마 뒤에는 미국에서 남편의 형과 누나가 한국으로 들어와 다 함께 인사하는 자리도 가졌습니다. 전 시댁과는 비교도 안 되게 좋은 분들이셨습니다. 미국에서 사니까 가족들이 자주 못 봐서인지 서로 애틋하고 서로 헐뜯는 것도 전혀 없었네요. 챙겨주기 바빴죠. 이후 저희 집에도 남편은 인사를 오게 되었고 서로 재혼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한 번 결혼했는데 주변에 다 알리기는 좀 조심스러워 정말 가까운 친지들만 모여 소규모로 진행하기로 했고 반지 하나 나눠 끼고는 혼순이 예단이니 일체 없는 걸로 하자고 했어요. 저희는 결혼 준비하면서 다툴 거리가 아예 없었습니다. 이미 둘 다 결혼을 했던 경험도 있었기에 쓸데없는 건 과감하게 생략했죠. 그런데 한참 재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 남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유가 정말 기가 막혔죠. 저기 은정아, 잘 지냈냐? 나야. 네가 누군진 알고 있고 왜 전화했니?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엄마가 좀 아픈데 와서 죽 좀 해줄 수 있어? 뭐라고? 뭘 해달라고? 죽 해달라고. 뭐 어렵냐? 우리 집에 자식이라 그런 나뿐인데. 좀 해줘라. 해줄 사람이 없어. 나나 우리 아빠나 할 줄 아는 게 없더라고. 네 와이프는 어디다 두고 이제 남인 나한테 죽을 해달라고 하는데 제정신이야? 전 남편은 이때까지만 해도 제가 재혼할 거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전화를 한 거겠죠. 전화로 계속 헛소리를 해대길래 그 상간이한테 해달라고 해. 왜 밥도 못하냐? 그랬더니 도망갔다고 하더라고요. 헤어진 것도 아니고 도망이라니. 알도 마라. 걔 도망갔어. 도망이라니? 처음에 너랑 헤어졌다고 하니까 우리 엄마가 너무 좋아했어. 잘 됐다고. 그러면서 소리 보더니 예쁘다고 시집 잘 왔다고 했고. 처음엔 정말 시작이 좋았는데 엄마가 자꾸 소리를 부르니까 힘들어했지. 일주일 내내 부른 적도 있어서 내가 그만 전화하라고 했더니 엄마가 우시더라고. 섭섭하다고.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 그런 얘기를 왜 나한테 구구절절 얘기하는 건데. 어쩌라는 게 아니라 부탁하는 거잖아. 소리는 엄마 때문에 도망갔고 너밖에 없어서. 죽 끓여줄 사람 없으면 사 먹어. 널린 게 죽집인데 요즘 누가 죽을 만들어 먹니? 죽 사 먹을 돈은 있을 거 아니야. 전 남편은
갑자기 전화에서는 대뜸 자기 엄마가 먹을 죽을 하라고 하질 않나, 새살림 차리고 상간녀가 도망갔다고 하질 않나. 들을수록 가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들어 자기 엄마가 저를 그렇게 찾는다고 하는데 전시모가 진심으로 저를 그리워해서 찾는 걸로 들리진 않았습니다. 부려먹을 사람이 필요했겠죠. 더 듣고 싶지 않아서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는데 얼마 뒤 또 전화가 와서는 저한테 막 하소연을 하더군요. 마치 전시모를 보는 듯 했습니다. 둘이 너무 똑같았어요. 은정아, 그러지 말고 우리 한번 만날래? 전화로 말고 얼굴 보고 얘기하자. 어? 너 술 마셨니? 야, 이혼했다가 다시 합치는 사람들도 많대. 너도 무조건 화만 내지 말고 생각을 해봐. 우린 그럴 일 없어. 아니, 내가 안 그래. 헛소리도 작작해야 들어주지. 나 좀 힘들어. 걔가 회사에서 나랑 우리 엄마 아빠 욕하고 다니느라 직원들이 나 안 좋게 보고 소문도 이상하게 났다고. 도망쳤다면서 회사는 그대로 같이 다니는 거야? 회사는 먹고 살아야 하니까 다녀야지. 걔도 회사는 그대로 나오더라. 암튼 살던 집에서 짐 싸들고 나가고 다음날 회사에서 내가 뭐라고 막 따졌더니 부장님하고 팀장님이 회사 분위기 흐려놨다고 나한테만 뭐라고 하고. 진짜 요즘 너무 힘들다, 은정아. 저는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이미 헤어졌고 애가 있어서 연락을 주고받아야 하는 사이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자꾸 연락이 오면 나중에 문제가 커질 듯 싶어 결국 재혼 소식을 말했습니다. 너 이런 식으로 전화하는 거 나 하나도 안 반가워. 그러니까 전화하지 마. 아니, 왜 그래? 너 우리 엄마 때문에 힘들었던 거 나 다 알아. 그래서 이번에 우리 합치면 내가 못 그러게 할게. 집에 찾아오는 것도 못하게 하고 자꾸 너 부르는 것도 못하게 한다고. 나 믿어보라니까. 어? 소리하고도 정리했어. 그걸 왜 진작 못했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그랬어. 만약 우리 엄마가 너한테 그랬다고 생각해봐. 집도 가까운데 우리 집에 와서 엄마 아빠가 한 달 동안 마음대로 지내다 가시고 툭하면 사위 불러대고 그러면 너 좋았을 것 같니? 이미 늦었고 난 너랑 합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럼 가끔 이렇게 내 전화라도 받아주면 안 돼? 전화통화는 할 수 있잖아. 정신 좀 차려. 나 재혼해. 뭐? 재혼? 야, 너 나랑 헤어진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재혼이야. 이제 고작 3년인데. 어떻게 그래? 나 완전히 잊었어? 어? 그런 말을 네가 하니까 좀 웃긴다. 너 나랑 살면서 딴 여자 만났잖아. 차라리 헤어지고 만나지 그랬어. 나랑 부부 사이였는데 바람 피워놓고. 나는 이혼하고 남남인데 재혼하면 안 되는 거야? 저는 그렇게 재혼 소식을 말하고는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하고는 끊었습니다. 차단도 해버렸고요. 지긋지긋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쉽게 단념할 전 남편이 아니었죠. 친정까지 찾아왔습니다. 저와 통화가 되질 않으니 무작정 찾아왔는데 집 근처에서 서성이다 저희 아빠를 만났습니다. 무슨 일인가? 여길 왜 왔어? 장인어른, 이제 나는 자네 장인어른도 아닌데 그렇게 부르지 말게. 설마 우리 딸 보러 왔나? 네, 좀 만나게 해주세요. 결혼한다면서요. 사람이 어째 그래? 그만큼 우리 딸 괴롭혔으면 됐지 뭐가 더 남았어? 제발 조용히 가게. 그렇게는 못해요. 얼굴이나 보게 해주세요. 결혼하면 앞으로 영영 못 보잖아요. 그러길래 있을 때 잘하지 사람이 왜 이리 어리석어? 전 남편은 그때 갑자기 제 이름을 크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은정아! 최은정! 나와! 당장 나오라고! 아빠는 그런 전 남편의 입을 손으로 막고는 조용히 하라고 했는데 소용없었습니다. 집이 주택이라 그 소리가 다 들렸는데 결국 엄마와 함께 밖에 나가 보니 전 남편이 제 앞에서 무릎을 꿇더라고요. 은정아, 결혼하지 마, 어? 나도 정리하고 왔잖아. 우리 다시 합치자, 제발. 뭐 하는 거야, 지금? 내가 분명히 말했지, 우리 남이라고. 그만해. 엄마 아빠 들어가세요. 안 돼! 대답해주기 전까지는 못 들어가. 저는 그냥 엄마 아빠와 함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출근하려고 집을 나서는데
대문 앞에 기대어 자고 있는 전 남편을 마주했네요. 다행히 자고 있길래 조용히 출근을 해서는 경찰서에 전화해서 집 앞에 취객이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10년을 살았으니 재혼 소식에 화가 날 수도 있으려나 싶었는데 이제는 무섭더라고요. 이후로 전 남편의 소식은 전혀 알 수 없었고 저는 일하면서 재혼 준비에만 신경 썼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날이 되었는데 두 번째 결혼이지만 떨리는 건 여전했습니다. 일반 식장보다 작은 규모라 하객들도 가깝게 보였고 이번엔 정말로 잘 살아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나타났습니다. 전 남편이요. 식장에서 마주친 것만으로도 불쾌했는데 대놓고 저의 결혼식을 망치려 들었습니다. 안 돼! 이 결혼 무효야! 어떻게 결혼을 해, 네가! 최은정! 너 내 와이프였잖아! 당신 뭐야? 여긴 어떻게 왔어? 내가 너 있는 거 모를 줄 알아? 지구 끝까지 쫓아간다! 이보세요! 지금 저희 결혼식 중입니다. 그쪽이 새신랑? 참나, 우리 은정이랑 결혼을 한다고 누구 맘대로! 너 나한테 허락받았냐? 그러면서 전 남편은 오열하기 시작했고 술도 많이 마셨는지 비틀거렸습니다. 혀도 많이 꼬여있는 상태였죠. 여러분,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이혼 3년 만에 재혼하는 게 말이 됩니까? 네, 말이 되냐고요? 이건 분명히 저랑 살고 있을 때 둘이 바람피고 있었던 거라고요. 저와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으니까요. 친척들 다 있는 곳에서 헛소리를 하고 있으니 제가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제 친척들은 전 남편의 얼굴을 다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남자 쪽의 친지분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이냐고 되묻는 분들도 많이 보였고요. 그래서 남편은 직접 나서서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고 저를 이상하게 보는 눈들이 많아지자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이혼한 지 3년 만에 재혼이 빠르다면 빠를 수 있으나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에 따라서 전 남편의 말을 믿을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시아버님의 친구 되시는 분께서 앞으로 나오시더니 주례단상의 마이크에 대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김 과장, 김민수 과장! 어디서 거짓말로 남의 결혼식장을 망치려 해? 내가 지금 자네가 어떤 사람인지 여기서 말해야 되겠나? 마이크에 대고 얘기하니까 큰 소리로 뒤에까지 다 들렸는데 전 남편이 줄의 단상에 서 있는 제 시부 친구분을 보더니 기겁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시부 친구분은 전 남편이 다니는 회사의 사장이었고 친구 아들이 결혼한다는 말에 축하해 주러 결혼식장에 와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 전 남편을 보고는 회사 직원임을 아시고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으려고 앞으로 나가신 거였죠. 이런 걸 보면 죄 짓고 살면 안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어디서 아는 사람을 만날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아무튼 시부 친구분의 얼굴을 본 전 남편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는 갑자기 아무 말도 못했고 자기 회사에서 불륜 저지른 거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여기서 거짓말로 행패 부리면 되겠느냐는 말을 듣고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결혼식을 망쳤으니 이걸 어쩌나 생각하며 너무 괴로웠네요. 남편은 그런 제 손을 꼭 잡아주었고 괜찮다고 말해주는데 너무 고마웠습니다. 전 남편은 식장의 직원들에 의해 밖으로 끌려나갔고 저희는 예정대로 식을 다시 이어갔습니다. 다행히도 하객분들은 저희를 응원해 주셨고 더 잘 살 거라는 말씀도 해 주셨어요. 식이 잘 끝난 뒤 식장의 직원들이 와서는 전 남편이 아직 대기실에 있다고 하는 말에 급하게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대기실 의자에 길게 누워서는 자고 있더라고요. 저는 모른 척하고 그냥 가고 싶었는데 여기서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전 남편이 또 나타날 수 있다고 하여 깨웠습니다. 저와 남편 그리고 시부와 시부 친구분까지 다 함께 대기실에 있었고 그때 시부 친구분이 전 남편을 깨웠습니다.
이보게, 일어나게. 뭐하나 지금? 누구야? 씨. 어, 사장님. 자네 지금 뭐하는 거인가? 어? 저는 그게 죄송합니다. 가보겠습니다. 가긴 어딜 가? 두 사람한테 사과하고 가야지. 축복은 못 해줄 망정 남의 결혼식을 망쳐? 자네 그러고도 우리 회사 다닐 자격이 있나? 그러자 전 남편은 저와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고는 급하게 식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사실 이런 재혼식을 생각한 건 아니었는데 전 남편 때문에 두고두고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재혼식이 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사실이 아님을 바로잡고 끝까지 잘 마무리되어 그것만으로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이후 저는 남편과 함께 새로운 집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시아버님도 너무 인자하시고 둘이 잘 살 것 같다며 다음에 시간 되면 다 같이 미국에 가서 가족들끼리 미국 여행도 해보자고 하셨습니다. 저의 부모님도 하나뿐인 딸이 이제 짝을 찾아 잘 살 것 같으니 마음이 놓인다고 하셨고요. 그러다 얼마 뒤 남편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얘기할게요. 뭔데 그래요? 나 혹시 뭐 실수한 거 있어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당신 전 남편 얘기예요. 엊그제 본가에 갔다가 아버지가 말씀해 주셔서 들었는데 아버지 친구분이 당신 전 남편 회사 사장님이잖아요. 결국 해고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런데 식장에서 있던 일로 해고가 된 거예요? 그걸로는 사유가 안 되고 회사 내에서 불륜 저질러 놓고 일도 제대로 안 하고 계속 말이 나왔나 봐요. 거기다 사람들이 여기저기 말을 옮겼는지 회사 밖으로 소문도 났고요. 회사 입장에서는 더는 두고 볼 수가 없었겠죠. 거기다 이번 결혼식장에서 일도 있었고. 진짜 내가 다 부끄럽다. 전혀요. 이제 남이고 당신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연관지어서 생각하지도 말고 이제부터는 우리 둘이 잘 살기만 하면 돼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는 단 한 번도 전 남편의 소식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았고요. 잘못하면 언젠가 꼭 그 대가를 받게 된다는 걸 왜 모를까요? 지금은 시댁 스트레스도 없고 저와 남편 모두 잘 지내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전 남편과의 결혼 생활 동안 극심한 스트레스로 원형 탈모도 왔었는데 지금은 탈모도 없고 이세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좀 있는 터라 쉽게 임신이 되지는 않겠지만 방법은 많으니 천천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전 남편 때문에 결혼 자체에 대해 부정적으로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너무나도 권장하고 싶어요. 이혼했어도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도 보여드리고 싶고요. 제 사연은 여기가 끝입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럼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